이번 회차는 렉스 프리드먼의 팟캐스트 495회, 게스트는 역사 작가이자 교사이신 라일스 브라운 월스입니다. 주제는 바이킹입니다. 라그나르, 베르세르커, 바랄라, 노르망디, 비잔틴 제국까지 나오는데 그냥 바이킹 역사 요약이라기보단 게스트가 바이킹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느낀 이 회차의 중심 주장은 이겁니다. 바이킹은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라 중세 유럽의 질서를 흔들고 다시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보통 바이킹이라고 하면 배 타고 와서 마을을 부수고 수도원을 털고 사람을 잡아가는 무서운 전사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폭력적이었고 잔혹했고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라이스 브라운 월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바이킹을 단순히 야만적인 침략자로 보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기회를 포착하고 필요하면 현지 질서에 적응하는 집단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793년 린디스판 수도원 습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바이킹 시대의 시작점처럼 자주 언급됩니다. 당시 수도원은 종교적으로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겨졌고 동시에 금은보화와 중요한 필사본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 입장에서는 되게 냉정하게 보면 돈은 많은데 방어는 약한 장소였던 겁니다. 여기서 게스트가 강조하는 지점은 바이킹이 그냥 무식하게 들이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상인처럼 들어와서 정보를 모으고 어디가 부유한지, 언제 방어가 약한지, 어느 시점에 공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의 강점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속도, 정보, 타이밍, 공포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조금 현대적으로 보면 몸집이 큰 조직이 아니라 기동성이 좋은 조직이 판을 흔드는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정식 군대가 움직이기도 전에 치고 빠지니까 해안만이 아니라 강을 타고 내륙까지 들어가 당시 유럽 입장에서는 대응이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관점은 바이킹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약탈자로 등장하지만 어느 순간 정착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통치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롤로와 노르망디입니다. 롤로는 프랑크 왕과 조약을 맺고 북프랑스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나중에 노르망디가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바이킹이 현지에 들어가면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언어, 종교, 귀족 질서에 빠르게 적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약탈자는 땅을 얻고 땅을 얻으면 방어자가 되고 방어자가 되면 통치자가 됩니다. 이 흐름이 이 회차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라이스 브라운 월스는 바이킹을 파괴한 사람들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파괴한 뒤에 어떻게 정착하고 정착한 뒤에 어떻게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 관점은 바이킹의 종교와 세계관입니다. 바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랄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한 천국이 아닙니다. 전사들이 매일 싸우고 죽고 다시 회복해서 또 싸우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북유럽 신화에서는 결국 라그나로크와 즉 최후의 전투가 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관에서 중요한 건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싸우는 것, 그리고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이킹의 행동 양식이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그들에게 위험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는 무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차에서 게스트가 보여주는 바이킹은 한 단어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야만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전략적이고 탐험가라고만 하기엔 너무 폭력적이고 건설자라고만 하기엔 시작점이 너무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차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이킹은 질서를 부순 사람들이지만 이 부서진 자리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만든 사람이기도 했다. 이게 라이스 브라운 월스가 바이킹을 보는 핵심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495회차는 바이킹이 얼마나 강했냐보다
바이킹은 어떻게 약살자에게 문명을 바꾸는 힘이 되었나를 보는 회차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